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분 없고요, 적분 없고요, 벡터 없고요, 변곡점도 없습니다. 지완적분, 부분적분, 공간도형, 공간좌표,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매개변수 미분, 합수함수 미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내미, 이모, 숙모, 고모, 외삼촌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기는 확률과 통계. 어서 오세요. 예.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패션 문과.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패션 이과 컨텐츠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야미해요. 여러분들 달달하고, 원래는 이제 문과 5수생의 이과 도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분, 기하, 그리고 물화생지 6편을 갖다가 쫙 깔아드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형, 패션 문과는요? 리액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과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또 가야겠다. 패션 이과를 넘어 패션 문과. 사회탐구, 요즘 또 입시판 뭐겠습니까? 확통사탐. 여러분들 미적기하에 사탐한다? 그건 여러분 연세대 육수인 중중중밖에 안 된단 말인데요. 확통사탐 조합이 국룰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문감대 형성.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과, 이과 표현이 현재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죠. 4분을 초빙할 예정이고, 미적분 기하 이어서 확률과 통계와 관련한 첫 번째 강의로 이 패션 문과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미미누 채널에서는 최초다. 3대 인강 사이트 중 대성마이맹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성마이맹을 넘어 EBS 그리고 확통 친구들한테도 정중을 울리는 강사가 되겠다. 나옵니다. 정상을 향한 바람. 정상훈 모시겠다. 박수주세요. 예. 저희 뭐 이미 또 보면서 이거 오늘 반갑습니다. 확통 엄마를 넘어 확통 친구들한테 대학 가는 길을 제시하는 작정인 썸네일이죠. 확통 선택자 대학 가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대학 가는 길을 뚫어드리겠다. 수학의 정성무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본격적으로 그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딱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강의를 맡게 된 대성마이맥 정성무입니다. 더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필요 없다. 오늘은 강의로서 보여드리겠다. 공통 선택 시즌 이제 3년 차입니다. 확통 관련해서 뭐 본인이 좀 어필할 만한 내용 있습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특징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 어떤 입시 전략을 짜서 대학에 갈 수 있느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겠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확률과 통계 선택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메디컬에 대한 입시 설명회. 미적분 선택 과목 친구들한테 대학 가는 길을 제시하고, 여기선 기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없다? 기하가 어딨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한테는 모든 관심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전체 수험생의 무려 50%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한테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다. 그게 내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도 겸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 확통 강의가 깔립니까? 특강을 해서 8주 동안 수업을 했는데요. 2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치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몇 명이냐? 사실상 제 반에서 수업 들은 애들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요? 대치동 친구들은 확통 선택 안 해요? 90% 이상은 미적분 선택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200명 중에 무려 20명이 미적분 선택자였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를 시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미적분을 선택했으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특강으로 확률 같은 걸 들어보고 다 준비해놓고 이게 3이나 6이나 9 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대비하는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고 싶은 그런 학생일까? 2번, 미적분을 선택했지만 수시가 비중이 높고 내신의 비중이 높으니 내신에서 미적분 선택자지만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런 강사가 대치동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적분 선택했지만 제 확률과 통계 특강을 듣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더니 확버지, 대치동 확통의 아버지. 원래는 엄마였는데요. 확마, 확통이 엄마, 그다음에 미야, 미적분 아빠 였는데 이제는 확통이 아빠가 돼서 좀 근엄하게 위로만 하지 않겠다. 우쭈쭈쭈쭈쭈 공부 좀 해보자 7등급. 확률과 통계를 내가 대학교에 늘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그럼 열심히 해놓고 버립니다. 등급이 안 돼서 수학을 아예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수시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친구들이 결국 대학 가는 길이 없어지죠. 이들한테 제시해야 되지 않냐, 길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확마가 아니라 확바가 될 수도 있다. 확바요? 확통이 아빠, 아니면 확감, 확통이 사감, 안경 끼고 공부해!
죄송해요. 오늘 이영덕 소장님 나왔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인터넷 강의나 EBS에서 얘기하지 못한 진정성 있는 얘기들 할 말을 한다. 거기다 모카콜라 마인드로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확률과 통계의 과목적 특징과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내가 확률과 통계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지 않냐를 많은 데이터와 실제 검증된 사례를 통해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대학 가는 길을 과감히 제시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는 관심 없는 이것들을 최초로 미미노치를 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일단 확률과 통계란 미미노님은 문과 베이스죠? 늘 있었죠, 사실은. 수능 과목도 있고 몇 문제 계속 풀었던 기억들. 그런 이제 세대였고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 됐죠.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매우 오래된 과목은 아니에요. 기하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유클리드 기하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 무슨 데스 메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때의 과목이 아닙니다. 비교적 최신의 수학. 페르마라는 수학자 아십니까? 그다음에 뭐 파스칼. 페르마하고 파스칼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이 바로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영어는 그냥 안 하면 안 돼. 예예예. 그다음 확률과 통계는 세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과 뭡니까? 1과. 경우의 수. 경우의 수입니다. 역시 문과 출신이다. 2과 뭐죠? 2과? 이과는 이제 확률 해야겠죠. 예, 확률입니다. 3과는요? 통계 해야겠죠. 통계겠죠.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하면 되고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 통계를 계산하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경우의 수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에 세부적 내용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어떤 순열이 있습니까? 원순열? 회전하면 맞아. 같은 것으로 본다. 싫은데? 난 안 보고 싶은데? 본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두 번째 뭐가 있죠? 혹시 집에 갈 때 어느 거리로 갑니까? 최단거리.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같은 것.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3번 순열인데 중복을 가능하게 뽑는 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아킬러의 집합수. 중복? 조합. 조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밭. 이항정리. 이항이란 뜻이 뭐죠? 부계양. 맞습니다. 예. 이항이라고 하면 넘긴다. 이항한다가 아닙니다. 정리는 여기서 말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항을 잘 정리해 보겠다라는 게 이항 정리.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확률은 첫 번째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의 계산.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경우의 수를 끌고 내려와서 계산합니다. 확률은 뭐분의 뭐. 그래서 여기에서 다 설명된 거죠. 두 번째 조건부 확률. A일 때 B일 확률. 안경 낀 사람 중에서 남자. 그러한 조건부 확률도 결국 확률입니다. 그냥 일반 확률도 전체에서 뽑을 때 안경 낀 남자가 나올 확률. 남자일 때 안경 꼈을 확률. 결국 말만 달라졌지 두 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확률이 있습니다. 뭐뭐뭐뭐의 확률.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먹었어요. 왜 드셨습니까? 저는 안 먹었는데요. 예? 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전 그게 바로 점심을 먹는 건 미무님과 저는 독립이죠. 아, 독립사건, 독립사건.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미무님이 잡니다. 졸아보세요. 일어나! 네가 뭔데 나한테 일어나? 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학생과 선생은 서로 종속관계죠. 최소한 수업 시간은. 그래서 여기서 독립종속을 배우거든요. 그것 중에 요걸 띄어서 독립, 시행, 의 확률. 놀랍게도 확률에서 나오는 유일한 공식이다. 앞부분은 공식이 없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은 여기서 내려온다. 그런데 얘만 특별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확률도 크게 공부할 게 없다. 마지막에 통계죠? 통계는 뭐를 다루는 거냐면 확률 분포를 다루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도수 분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막 초등학교 6학년 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다뤘던 도수가 아니라 이제는 확률에 대한 분포를 다루겠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라는 이유가 도수를 다루는 통계가 아니라 확률을 다루고 있는 통계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됩니다. 확률 분포를 나눠보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산가족.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 세는 것이다. 근데 연속은 이어져 있죠. 재는 것이다. 즉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나눠져 있고 이 이산항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제일 대표적 분포가 이항 분포고 이항에서 나온 게 이항 정리고 여기서 출현한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로 갖는다.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정규 분포인데요. 여기서 정규는 정규반 특강 이런 거 있죠. 그 정규입니다. 이런 분포를 가우스가 만들었어요. 이런 분포를 갖는 것이 정말로 많이 나온다. 아니 시멘트를 여기다 구멍 뚫어놓고 가만히 갖고 있어봐라. 그럼 시멘트가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고기 많이 쌓이겠죠. 하고 이렇게 흘러내겠네.
그런 걸 가우스가 만듭니다. 니네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막 조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표준화해서 만드는 분포가 필요하다. 표준 정규 분포. 예예예 까지 나가면 확률 분포가 다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게 뭐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대표값과 산포도 들어보셨죠? 대표값 중에 최고는 무슨 기운? 평균. 산포도는 분포된 것을 얘기하죠. 그 분포된 수치를 제일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은 제곱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줘야죠. 그게 바로 표준 편차. 다 하네요, 모든 걸. 그리고 통계를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 확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 다룰 건 확률, 평균, 분산입니다. 그럼 이상한 분포에서도 확률, 평균, 분산. 이항포도 확률, 분산, 평균. 얘도 확률, 분산, 평균. 그러면 총 해야 되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 3개씩. 15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많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줄여줄게요. 이산항 분포는 3개 해야 되고요. 이항포 3개는 공식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3개 중에 평균과 분산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확률만 구하면 되네요. 정규 분포는 3개를 해야 되는데 셋 다 안 합니다. 왜냐면 이 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이에 막 파이 시그마 가우스가 만든 멋진 함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는 안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안 하죠. 왜냐면 평균이 0으로 정해져 있고 분산은 1로 정해져 있고 확률은 표에서 줍니다. 눈만 있으면 돼. 표준 정규표 오른쪽 표에서 찾아라. 그럼 이것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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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해. 그럼 이거 하나 남았지. 그럼 6개의 요거면 몇 개예요? 7개. 그래요. 반으로 툭 줄어버리네요. 네. 요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통계적 추정입니다. 저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추정을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추정을 합니다. 살면서. 제 키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저는 한 175? 제 키는 181.7입니다. 근데 175라고 얘기했다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75라고 얘기했다는 건 제 키를 한 170에서 한 185 정도 사이에 대충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정을 왜 했을까? 저렇게 생기네. 저 정도 키를 갖고 저 정도 피지컬을 갖는 애들을 표본 평균을 조사해 보니 180 정도가 돼 보였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뒤로 가고 한 10 정도는 뭐 앞으로 간다면 그럼 이 사이에 껴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죠. 이 공식은 정해져 있고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뭐 이따구들이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뭐다? 외우라고 시키는데 네가 자꾸 암기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명하지 않을 테니 알려져 있으니 갖다 써라. 이게 확률과 통계의 전부입니다. 딱 이 한 페이지예요. 과목으로는 단원으로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돼 있는데 경우에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려면 우리한테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되는 소양이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더하기라고 하죠. 빼기라고 하죠. 선생님 저 29살이에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는 멋진 단어로 4층 연산 한자로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승제요? 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받아요? 요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경우에서 나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들어보셨습니까? 확률에 무슨 정리가 있죠? 곱셈 정리. 결국 확률과 통계에서 원하는 계산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빼기를 하면 차이의 법칙이죠. 나누기라면 몫의 법칙이죠. 차이의 법칙, 몫의 법칙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다 만들었어요?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는 잘 더해라, 잘 곱해라 경우를 나누었어. 그럼 이제 물어보죠, 학생들이. 어떻게 나누면 경우를 잘 나누는 겁니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수 있게 나눠라. 그럼 어떻게 하면 빠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겁니까? 교과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맨날 해설지 보면 뭐 나랑 다른 답이 있어요. 제가 만든 이 차이 법칙과 몫의 법칙은 교과서대로 정말 잘 더하고 잘 곱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빼기로 메이크업을 해라. 나누기로 메이크업을 해라. 이 빼기로 메이크업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슨 사건? 여사건. 맞습니다. 나누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인간의 본성이다.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미 잘할 수 있게 태어났다. 즉 미분 없고요, 적분 없고요, 벡터 없고요, 변곡점도 없습니다. 지완적분, 부분적분, 공간도형, 공간좌표,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매개변수 미분, 합수함수 미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내미, 이모, 숙모, 고모, 외삼촌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기는 확률과 통계. 박수 주세요. 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NPR의 공식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나눴다. N 곱하기에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예요? 1까지 쭉쭉. 이것을 우리는 교육과정의 단어는 아니지만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N명을 배열한다. N명의 자리를 선택하게 해준다. 색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자, 근데 NPR은 왜 나누었느냐? 서로 단 5명 중에 저는 3명을 뽑아서 배열하려 합니다.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5P3이고 5 팩토리얼을 공식상 2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눴을까요? 이게 사실은 2가지 과정이었다. 3명을 뽑고 배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교과서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제 질문은 다르죠. 왜 나눴냐고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똑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확률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흔들리는 거죠. 나누는 건 메이크업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5명 중에 나는 3명만 뽑아서 배열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5명을 다 배열해놨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배열은 의미가 없지 않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네가 했지 않냐. 미안해, 나눠줄게. 야! 응용편. 그럼 5C3은 왜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고 3팩토리얼로 또 나눕니까? 얘야 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배열이 치고 얘는 조합은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한다. 배열하고 싶지 않다. 근데 배열해버렸네? 나누자. 내가 뽑지도 않고 싶었던 애들 배열로 나누자. 모든 공식이 이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 더 가시죠. 원순입니다.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원탁이 회전한답니다. 회전 초밥집 갔어요. 네. 초밥이 돕니까? 미미누님이 돕니까? 초밥이 돌죠. 초밥이 돌죠. 내가 돈다면 내가 광어를 먹고 싶은데 내가 돕니다. 아, 광어. 이 초밥의 시점이에요? 광어. 하지만 실제로 난 돌지 않지. 그런데 왜 N으로 나눠야 될까요? 3명이 왔습니다. 의자에 앉죠. 자리가 구별됐죠. 3패. 끝났잖아요. 네. 회전하면 같은 것을 본다라는 가정 때문에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려. 떠돌아. 내가 초밥이야. 돌아. 저게 다 똑같은 경우다, 사실은. 아니죠? 여기는 A는 여기 있고 여기는 A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잖아요. 탁자를 돌렸다? 탁자를 왜 돌립니까? 초밥이 가야죠. 왜 우리가 돕니까?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 A라는 사람으로 보세요. A라는 사람의 앉은 시선으로 보자. 우리가 얘하고 얘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은 앉아있고 그걸 내가 위에서 스카이뷰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니까 다르죠. 네. 내가 앉았다. 내 오른쪽은 누가 있고 B가 있고 내가 여기에 누가 있다. 무조건 C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앉았다. 여기에 B가 있다. 얘가 C가 있다. 이거를 칠판에 그려보면 A에 앉은 시선으로 볼 때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건 다 똑같다. 그럼 3가지의 시선이 똑같지 않냐. 근데 내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썼지 않냐. 미안해, 나눌게. 이게 원순열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냥 외우고 진행하니 뭔가 나중에는 어떤 공식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응용되면 막 이래. 막 말을 붙여. 네. 탁자순열. 미미님 여기 앉아보세요. 오른쪽에 2명 보이고 왼쪽에 2명 보이고 앞에 회장님 보이네. 자, 똑같은 자리 찾아보세요. 요 반대쪽 하나. 여기. 그래서 얘를 6팩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이로? 그렇지. 와. 끝입니다. 와우.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바나나를 배열해보자. 바나나를 배열하려고 6팩을 했다. A 3개가 막 배열되면 나중에 이 A는 어디 A일까요? 의미 없어요. 다 똑같아요, 원래. 어디 A일까요? 야바위 강사예요? 그래서 나누자. 나누자. N도 있고 B도 있지 않니?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개 중에 3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고 1개 중에 1개 뽑고. 이게 교과서에 설명하는 고비죠. 하지만 나는 나누겠다 이거죠. 저게 더 직관적이고 설명 용이하다. 맞습니다. 야. 경우의 수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 물론 중간중간에 살짝 넘어간 것도 있어요. 이거를 다 하면 특강을 8주 동안 듣는 게 아니라 2시간을 듣겠죠. 그럼 확률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입니다. 일과에서 배운 걸로 그냥 다 하면 된다. 통계입니다. 날먹. 아닙니다. 학생들이 통계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뭔지를 몰라요. 잘.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누적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를 정확히 짚어주면 됩니다. 이 X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도수라고 해요. 개수라는 뜻이죠. 1점이 2명, 2점이 3명, 3점이 5명입니다. 이 분포 표의 이름이 뭘까요? 도수 분포표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미 미미는께서는 도수가 별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별량이 더 중요했다면 이 표의 이름은 별량 분포표였을 거예요. 통계에서 다루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점, 2점, 3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2명이고 얘는 3명이고 얘는 5명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3명이 제일 많구나. 즉 점수보다 그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개수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읽을 때 막대 그래프 또는 이렇게 꺾으면 꺾은선 그래프, 유식하게 히스토그램, 이게 중학교 때까지 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에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합니다. 1점짜리 카드가 2개, 2점짜리 카드가 3개, 3점짜리 카드가 막 5개,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죠. 이 카드는 찢어져서 뭐가 안 보인다. 왜 자꾸 찢어 놓는 거야 그걸? 근데 결국은 얘네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걸 다 더해서 총 개수인 10개로 나누죠. 근데 중학교 때만 돼도 그렇게 무식한 계산을 안 합니다. 1이 2개고 2가 3개고 3이 5개구나. 이거를 10으로 나누죠. 이게 평균의 계산이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오면 나눈 10을 미리 나누죠. 그럼 똑같은 평균 계산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 10장의 카드 중에 뭔가 한 장을 뽑았을 때 2점의 카드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3이겠죠. 그게 여기 써 있죠. 그럼 이게 도수가 아니라 이제는 뭘 것 같아? 확률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확률을 크게 중요하지 않는 별량 밑에 써서 만든 표를 우리는 읽어보세요. 무슨 표? 이제는 확률 분포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확률과 통계인 거죠. 결국 이 확률을 구해내면 되는데 이거는 2과에서 배워갔다. 근데 그 2과는 뭘로 계산한다? 1과로 계산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었다. 제 겁니다. 자, 아마 한 10시부터 자요. 일어납니다. 밥을 많이 먹죠. 그럼 밥을 먹으면 졸립죠? 잡니다. 늦잠을 못 자는 잠을 자죠. 일어나서 밥을 먹죠? 낮에 밥을 먹으면 춘곤증이 생깁니다. 식곤증도 생기고 잡니다. 일어나면 저녁을 먹어야죠. 그럼 잠을 바로 잘 수 없으니 예비로 잠을 좀 잡니다. 그리고 꿈날에 빠지죠. 우리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어요. 왜요?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한 활동이 잠이니까? 그 많은 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습니까? 면적이 제일 넓어요. 맞습니다. 오! 이 친구가 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건 넓이가 넓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모든 확률은 넓이로 계산한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지 않아요. 확률만 계산하죠. 면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여기에 확률을 계산해라. 근데 정규 분포의 함수는 너무 어려워서 못 구합니다. 그럼 수학자들이 표로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표준화해서 표에서 갖다 써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 맞습니다. 그거에서 나오는 표준화가 바로 Z가 별량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표준 편차분의 편차. 이게 Z로 바꾸는 표준화. 이렇게 하게 되면 통계도 다 끝났고 엄마 평균인 모평균만 추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확률과 통계에서 원하는 능력치는 더하고 곱하는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만든 빼기와 나누기를 쓰면 된다. 박수 주세요. 예요. 확통의 전반을 훑었고 이제는 공부한 이유. 첫 번째 이유 쉽다. 두 번째 이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죠.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다. 미적분을 8문제를 풀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기하는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택자가 별로 없으니까. 기하 친구들도 공간을 해석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확률과 통계는 아까처럼 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의 시간도 버는 거고요. 시험장에서의 시험 보는 시간도 벌어집니다. 그 많은 남겨진 시간을 어디에 써라? 수원수투.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학습량이 절반이라고 해서 정말 학습도 절반 하고요. 시험장에서 확률과 통계를 풀고 남은 시간에 수완수투에 매진하지 못하죠.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이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낮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대를 잘 받을 수 있는 정말 개꿀 수학이다. 개꿀 수학이요? 입시 달명의 확률과 통계 대학 가는 길. 강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입시 소장까지 되려 하는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뒤에 나와 있는 수시에서의 전형 모집 비율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건 수능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능이 입시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율을 한번 찾아보자고. 전국 전체는 비율이 80. 8대2 정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뭐 서울대, 고연대, 내내,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요 정도라고 본다면 전국 단위로 볼 때 수시는 80, 정시가 20,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가 60, 정시가 40 정도가 돼요. 고려해야 될 변수는 수시 전형별 모집 비율인데 여기서 보시면 수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비율이고요. 이 밑에 있는 비율은 이 수시 안에서의 비율이죠. 우리가 전국 대학을 전체적으로 보고 중요 대학을 여기 써있는 또 잘못됐네요. 바꿔드릴게요. 맞춤형입니다. 수능 최저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교과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최저가 별로 없어요. 일단 논술은 어느 정도 있고 여기도 있는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개의 표를 좀 결합해 보면 되는데, 오케이. 자, 전국 단위로 볼 때 이 20%는 무조건 수능을 잘 해야 되고요. 이 80% 안에서 요거는 빼고 요 비율은 어차피 이 수시 안에서의 32%니까 남은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70 정도 갈까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의 얼마? 56이죠? 그럼 이거 합치면 76% 정도는 수능을 꼭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시가 80%였으니까 내가 수능 공부 좀 덜하고 수시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데이터로 보면 한 80% 정도의 학생이 수능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네. 주요 대학으로 가시면 정시 40은 일단 픽스해 놓고요. 가야 되고. 10개 대학 중에 요 종합도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지만 빼고 계산해도 37이죠? 40%로 보고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40%면 24 정도? 그럼 얘네들도 65% 정도 꽤 높은 비율로 수능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데이터적 결과가 나오죠. 수능을 포기한다 또는 나는 수시러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수능 수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전략을 짜겠다라는 건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 비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거 쉽지 않다. 결론이 됩니다. 자, 이제는 수능 최저를 좀 볼게요. 대학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평균 한번 내보면 대략적으로 2합 5 정도 됩니다. 뭐 3합 7 정도라고 하면 하나는 하나 2등급을 맞아주면 없어지면서 2합 5가 되니까. 그럼 2합 5를 우리가 꼭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시다. 자, 그럼 이제 2합 5를 뭘로 맞출 거냐? 영어를 따로 빼서 일단 이 2합 5에서의 두 과목은 네. 후보가 국어, 탐구, 수학이죠. 수학으로 너무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판단은 국어를 맞춰보고 탐구를 맞추고 어차피 잘 안 되는 수학은 버리겠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전체 비율로는 50%가 되는데 인문에는 91.1%가 확통이에요. 자연에는 5%가 확통이죠. 전체적으로는 확통이 48점이나 됩니다. 절반 정도는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수학을 버립니다. 자, 그럼 국어 탐구로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시를 떨어지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에서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정시 다 포기. 그럼 이제 2합 5를 국어 탐구로 맞추려고 하면 수시에 올인해야 되고 모든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심지어 얘네들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맞추려고 봤더니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1.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를 40%밖에 못 맞춰서 실질 경쟁률은 4대 6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2.3%가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17.8대 1이 9대 3으로 되고 그렇죠. 심지어 이쪽은 70.8대 1이 32.5가 되고 32.1대 1이 7.2대 1로 49대 1이 7.9대 1로 뚝뚝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2합 5를 맞추려고 심지어 수학을 포기했고 그 많은 시간에 국어를 듣고 못 맞췄어요. 그건 강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 국어와 탐구로 하는 과목은 시험장에서의 불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늘 2가 나왔고 늘 얘가 2가 나와서 합 5 정도야 기본이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4가 뜨네? 그렇죠. 아이고. 수학은 포기했으니까 뭐 7이 떠있네? 갈 게 없습니다. 대학 가려면 강대나 뭐 군대나 뭐 가야죠.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정시를 우리가 최소한 50에서 할까 뭐 60 뭐 막 갔는데 얘를 살리려면 수학이 필수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여도 심지어 이제 수시로 와도 수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든 뭐라도 맞춰놓으면 2 중 3 초라도 어떻게든 걸쳐봐서 정 안 되면 3이라도 나와주면 국탐 중에 네. 어느 하나는 2가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얘가 4가 되지만 얘가 2면 2조합 가능하지 않냐. 그럼 양손에 다 잡고 있지 않냐. 정시로 가려면 정시로 가고 수능 최저 맞췄다면 수능 최저로도 한번 가고. 그래서 결국은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대학 가는 길에서 절대 명제를 보면 3등급의 확보가 필수다. 그럼 어쩌면 3등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을 보죠. 1등급이 몇 프로죠? 1등급이 전체의 4%죠. 2등급은 7%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지도 맙시다. 일단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1등급을 맞는 비율은 1등급 전체의 7%입니다. 6%에서 1% 늘었네요. 와보면 곱하기 0.07이죠. 그럼 0.3이라고 올려치게 해주자. 2등급이 7%인데요. 7% 안에서 14%입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0.14 하면 0.98이죠. 그럼 1%라고 하죠. 둘이 합치면 몇 프로? 1.3%. 와, 이거 완전 현실이다. 전체 수험생의 1.3%가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 2등급 안에 드는 친구가.
우리가 예전에 가나형 또는 A, B형이라고 했을 때 보통 나형 선택자 문과의 장벽이 딱 막아놨을 때 예예. 그때 보통 나형 선택자, A형 선택자가 몇 프로였죠? 훨씬 60에서 됐어요. 맞아요. 어느 때 막 80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전체 100의 60%의 학생 중에 여기에 4%죠 그냥. 그쵸. 얘는 거의 막아놨으니까. 그럼 얘가 몇 프로입니까? 2.4. 자 그러면 지금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1, 2등급을 맞고 있다는 거는 또는 맞았다면 옛날에 1등급이 아니라 1.3과 2.4니까 네. 옛날에 1등급 중에서도 하이. 나형 96 이상? 네, 그 애들하고 네. 똑같다. 아, 이게 그냥 투치적으로 딱 떨어지는군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3등급까지 넣어주면 어디 정도까지 되냐면 여기서 살짝 내려간 그렇죠. 즉 옛날 나형에서 1등급과 2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3등급까지라도 걸쳐준다면 문과 예전에 1등급을 맞은 애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수학을 3을 맞았지만 옛날로 보면 1등급이잖아요. 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수시 입결 사례입니다. 고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친구가 수학이 3이었네요. 고대 영어 영문과에 합격한 학생이 수학이 4였네요. 중앙대 사회를 합격한 학생이 수학이 3이었네요. 논술 여기 경희대 경영. 경영이면 문과에서 수학 3이었다. 물론 네.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 근데 아니 고3 탐구 이상 영어 막 3. 네, 수학 3을 맞아버리니까. 자, 이번에 정시 입결 다려도 보겠습니다. 연세대 정외과. 여기 밑에 고대 있네요. 고대. 수학이 공통적으로 국어 탐구도 잘 보는 상황에서도 수학 어떤 3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 인문과학, 심지어 한양대 정책, 아하. 성균관대 인문. 아, 이게 그렇지, 맞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아하. 수능에서 3만 맞아준다면 일단 정시로 갈 수 있고 수시에 대한 카드를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능의 수학을 내 경우의 수에서 제외시킨다면 정시 아예 못 가. 수시에서 불안한 국탐을 어쨌든 5로 맞춰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결론은 수학을 포기하는 입시는 할 게 없다.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 선택자여도 똑같은 이었다를 데이터와 수치와 입결 사례와 확률과 통계의 과목적 특징과 공부 양과 모든 것들을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예. 충분히 대학 가는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정신 차려라. 좋습니다. 정성고생하셨습니다. 예! 와. 자, 여러분들 패션 문과의 딱 첫 수학의 정상모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새로운 또 시작 정상님과 함께 하시고요. 참여해주신 소감 한번 또 어떠세요? 위축돼 있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한테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당하게 공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라 아하. 라는 인생의 좀 진리를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 누구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한테 길을 제시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미우님께서 저한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고. 저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아유, 생각하고요. 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많이 본인의 꿈을 네. 이루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진심 어린 강의 감사드리고 패션 문과 첫 편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민우 정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